문법. 자, 11번. 보기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용언의 어간 뒤. 자, 용언하면 뭐였어요? 활용하는 말이지, 그치? 활용하는 말. 아, 이거 좀 정리 좀 할까? 네, 정리 좀 하자. 응? 정리 좀 하자. 문법 나왔으니까 개념 좀 털고. 네, 우리 목적이 이게 또 개념을 담는 거기 때문에. 자, 품사는 9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개의 품사가 있죠. 품사는 품, 자격, 사, 낱말, 단어. 그래서 단어의 자격입니다. 단어의 자격이란 뜻인데. 그냥 단어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단어 종류. 그래서 무슨 사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품사를 알 때는 문장 성분하고 같이 알아두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놈들이거든. 그래서 이때 문장은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이룬다. 성분은 기능이죠. 문장 안에서 얘네들이 하는 기능에 따라서 무슨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자,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좀 간단하게 할게요. 명사 대신 쓰는 대명사, 그 다음에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 얘를 묶어서 체온이라고 했습니다. 체온이라는 말은 몸통이 되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러니까 몸통이 되는 말이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어 역할하고, 목적어 역할을 하고, 보호 역할을 한다. 자, 주어는 문장의 주체,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으면 뒤에 동사, 그치? 동사가 서술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보호는 보충 설명해주는 말, 즉, 되다, 아니다, 서술어의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보호입니다. 선생이 된다, 선생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주성분입니다. 예, 체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상태 성질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고, 얘네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죠. 용언. 자, 용언이란 말은 활용한다는 말이고,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간과 어미가 세트로 장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어미는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먹다를 활용시키면 먹다, 먹고, 먹니, 먹자, 먹을까 등등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먹이 어간이고 뒤에 있는 얘네들이 어미입니다. 말의 꼴이라는 얘기죠. 자, 친구들하고 어떻게 먹어? 처먹습니다. 처먹다, 처먹고, 처먹니, 처먹니 똑같이 활용을 하죠. 처먹이 어간이고 뒤에 있는 부분이 어미가 됩니다. 자, 그럼 뜻은 어디에 있느냐? 먹에 있죠. 그래서 뜻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처는 뭐가 돼요? 얘는 어근에 붙었기 때문에 접사가 되겠죠. 접사. 자, 그러면 먹다 같은 경우에는 먹이 어간이면서 어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접사 개념도 튀어나오는데 이거를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겠다. 단어는 크게 둘로 나눠 단일어가 있죠. 단일어는 뜻이 하나 있다. 어근이 한 개짜리. 그 다음에 복합어가 있습니다. 복합어는 다시 둘로 나눠서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을 한다. 합성어는 어근이 2개 이상 되어 있는 게 합성어입니다. 파생어는 접사가 붙는 말이 파생어죠. 자,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접두사 어근 그리고 어근 접미사 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파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되는 것을 파생이라고 하는데 이때 파생의 조건은요. 뜻을 첨가하거나 접사가 붙어서 뜻을 첨가하거나 또는 품사가 바뀌어야지만 파생이 되었다. 즉 접미사하고 어미하고 어떻게 구분을 한다? 뜻을 첨가하거나 품사가 바뀌었으면은 접미사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미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꾸다라는 동사에 뒤에다가 미음을 붙인다. 그러면 꿈이 되겠지. 꿈. 자, 얘를 문장 안에서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꿈을 꿈. 자, 모양은 똑같지만 단어가 다르다. 앞에 있는 꿈은 뭐가 돼요? 바로 꾸다에 미음을 붙였어. 그리고 얘가 지금 문장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지만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는 체언입니다. 그래서 이때 꿈은 명사가 된다. 그래서 이때 미음은 뭐가 됩니까? 명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꿈은 자, 서술어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요. 서술어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용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 어간 뒤에 미음이 붙어 있다. 얘는 어미가 되죠. 얘의 정식 명칭은 명사형으로 모양을 바꿔줬다. 그래서 명사형 전성 어미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꿈 똑같지만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 그리고 이때 붙은 미음은 하나는 전미사고 하나는 어미이다. 그래서 이거를 단어로만 공부하면, 품사라만 공부하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장 성분을 통해서 접근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질문? 괜찮니? 예. 중요한 거니까 까먹으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서 용언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제 서술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서술어라는 것은 주어의 상태를 순서대로 풀이해주는 말, 이게 서술어가 된다. 그래서 서술어까지 주성분이죠. 다음에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 얘네는 수식어이라고 하지요. 다른 말을 꾸며주는 애들이다. 관형사가 꾸며주는 것은 체언을 꾸며주고요. 즉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준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문장 안에서 뭘 꾸며준다? 주어, 목적어, 보호를 꾸며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어, 목적어, 보호를 꾸며주면 관형어가 되지요. 그래서 관형사가 관형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체언과 용언이 주어, 목적어, 보호를 꾸며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누구 거야? 내 거. 하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이지만 문장 성분은 뭐가 돼요? 뒤에 의존명사 것을 꾸며주니까 얘는 관형어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용언이 관형어로 쓰일 수 있겠지, 그치? 예쁜 꽃 이렇게 해버리면 예쁜, 자,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용언이야. 그런데 얘가 어떤 역할? 꽃을 수식해준다. 체언을 꾸며주니까 얘 관형어가 된다. 자, 이때 용어는 어간 어미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어간 예쁘, 니은은 어미. 이때 니은은 뭐라고 불러요?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라고 부른다. 자, 부사는 관형사 관형어 꾸며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용언을 꾸며주기도 하고, 부사 꾸며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꾸며주기도 하죠. 특히 문장 안에서 서술어를 꾸며주는데, 따라서 문장 안에서 서술어를 꾸며주면 부사어라고 한다. 자, 부사가 부사어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체언과 용언이 부사어를 쓸 수가 있다. 이거 누구 줄까? 나 줘. 자, 이때 나는 대명사예요. 대명사지만 얘 역할은 뒤에 나오는 주다.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부사어. 예쁘게 웃자 라고 쓰면 예쁘게 형용사인데 뒤에 웃자를 꾸며주니까 부사어. 이때 마찬가지 어간과 어미를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예쁘가 어간, 걔는 부사형 어미개 이렇게 구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알고 있으면은 품사와 문장 성분 공부하는데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가 있지요. 조사는 관계언,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장과 문장 안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알려준다. 조사는 세 가지 형태로 쓰이죠. 그래서 격조사로 쓰이고, 격조사는 문장 성분 만들어주는 애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었던 주격, 목적격, 복격, 서술격, 관형격, 부사격 조사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조사로도 쓰이기도 한다. 보조사는 붙어서 뜻을 좀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나는 물만 마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접속조사. 두 단어나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묶어줍니다. 나와 영희는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그치? 예. 그 다음에 끝으로 감탄사가 있고요. 감탄사는 혼자 쓰기 때문에 독립어입니다. 다른 문장 성분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독립어가 되겠죠. 독립어에는 뭐가 있냐면 논란,
뭐 감탄, 그다음에 느낌표, 마침표, 쉼표, 느낌표, 마침표, 쉼표 등등등 있고, 그다음에 돈호, 누구누구야 부르는 것도 감탄사다. 그럼 뭐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 품사 문장성분 요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지문 보도록 하죠. 문제. 문법 문제 11번. 예. 자, 용언의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은 4개가 있죠? 교체, 탈락, 첨가, 축약, 4개가 있습니다. 가령 어강 오와 어미 아가 결합해 와로 발음될 때 단모음 오가 반모음 우로 교체되는 것이지요. 우리말의 반모음은 이도 있으니까 반모음 이로 교체되는 예도 있겠죠. 그럼 용언 어간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이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지, 그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거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선지에서 이걸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간 띠와 어미 어가 결합해 띠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얘는 안 되지? 자, 음운 변동은 띠어야 얘가 발음이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교체가 아니라 반모음 첨가죠. 반모음 첨가. 하나가 생겼어. 그치? 반모음이 하나 생긴 거야.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그럼 차도 얘는 앞에 아가 있고 뒤에도 아가 있어. 그치? 얘는 동음 반복입니다. 탈락된 거야. 탈락. 잠그 아 결합 잠가 탈락. 또 탈락이네. 견디어서 견뎌서 얘를 보니까 어떻게 되니? 이와 어가 결합해서 여가 됐어요. 그치? 이와 어가 결합해서 이와 어가 결합해서 여가 됐습니다. 얘가 교체 반모음화가 되겠다. 키우어라. 얘는요 다 있어. 우도 있고 어도 있고 그쵸? 우도 있고 어도 있고 얘는 다 있습니다. 바뀐 게 아니죠? 따라서 답 4번이 되겠네. 질문. 괜찮니? 그래서 음운 변동 같은 경우에는 표기하고 발음하고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는가 그것만 체크하면은 어렵지 않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겠다. 자, 12, 13번입니다. 사전의 뜻풀이 대상이 되는 표제 항목을 표제어라고 한다. 표준국어 대사전의 표제어에는 붙임표가 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붙임표는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 띄어쓰기, 어원 및 올바른 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야, 얼마나 애들이 사전을 안 보면은, 이 사전 보는 거에 문제도 내냐. 맨날, 그치? 사전을 안 보고 검색을 하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검색하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야, 이게. 자,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사와 어미처럼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언제나 다른 말과 결합해야 하는 표제어에는 다른 말과 결합하는 부분에 붙임표가 쓰인다. 아까 접사하고 어미 설명했죠? 접사는 파생어고 어미는 어간 뒤에 붙는 거. 접사 질과 연결음의 은의가 이러한 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앞에 다른 말 뒤에 붙는다는 얘기지. 그치? 다만 조사도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단어이므로 그 앞에 붙임표가 쓰이질 않는다. 용언 어간도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어미 다와 결합한 기본형이 표제가 되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 다 사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둘째, 둘 이상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표제어는 가장 나중에 결합한 구성성분들 사이에 붙임표가 한 번만 쓰인다. 2등 분선은 2등분 선의 세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다.
이 복합어의 표제어의 이등분 선에서 붙임표는 이등분과 선이 가장 나중에 결합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복합어의 붙임표는 구성성분들을 반드시 붙였어야 한다는 점도 알려준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구성성분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예. 한편 무덤, 노름, 이따가처럼 기원적으로 두 구성성분이 결합한 단어이지만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나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과 멀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소리대로 적는 단어들은 구성성분들이 원래 형태 음절로 나눠지지 않으므로 표제의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자, 무덤의 접미사 엄은 현대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어근 묻과 접미사 엄이 결합한 무덤은 소리대로 적고 표제어의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엄과 비슷한 접미사에는 암, 억, 우 등이 있다. 노름은 어근 노래, 본뜻만으로는 그 의미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조금 지난 뒤에를 뜻하는 있다가도 어간 it의 본뜻과 멀어졌다. 따라서 노름과 있다가는 소리대로 적고 표제어의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기 기억에 줄친 것처럼 단어의 의미나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과 멀어진 경우, 그치? 이때는 붙임표를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2번.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맨발에서 분석되는 접두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메인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건 당연한 거죠? 예. 남한비를 맞았다에서 쓰인 격조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르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네, 조사니까. 저도 학교 앞에 삽니다에서 쓰인 동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살다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그쵸? 학교 앞에 삽니다. 표제어는 살다가 되는 거고. 네 번째, 앞과 집이 결합한 단어를 앞집처럼 띄었으면 안 된다는 정보를 표제어 앞집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그렇지? 그렇게 이걸 뭐라고 그랬더라? 까먹었어. 붙임표. 예. 붙임표가 쓰면은, 붙임표는 말 그대로 뭐예요? 붙이란 얘기죠? 띄어 쓰지 말란 얘기지. 자, 논뜻과 길이 결합한 논뜻길의 구성 성분이 논뚝길이라는 정보를 표제어 틀렸죠? 자,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둘 이상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표제에서는 가장 나중에 결합한 구성 성분들 사이에 붙임표가 한 번만 쓰인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얘는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선지에 나와 있어 이미. 논뚝과 길이 결합한.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논뚝, 길 이렇게 해야죠. 이게 표제어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이 틀렸다. 그냥 주는 문제구만. 13번 보기 자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단어. 자, 기억이 뭐였습니까?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과 멀어진 경우. 그래서 본래 뜻에서 멀어진 거. 자료는 조차, 자주, 차마, 부터가 쓰인 문장과 이 단어들의 어원이 되는 용언이 쓰인 문장의 쌍들이다. 나조차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없었다. 동생도 누나의 기발한 생각을 좇았다. 이거는 의미가 달라졌죠? 그치? 좇다라는 말은 따르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 요 말이 이제 쫓다. 쫓다는 물리적으로 쫓아가는 거고, 좇다라고 말하면 생각, 사상 따위를 따라가는 걸 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래 의미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소리대로 조차로 썼어요. 누나는 휴일에 이 책을 자주 읽었다. 동생은 늦잠 때문에 지각이 잦았다. 자, 잦다, 자주. 이거는 의미가 바뀌진 않았지, 그치? 의미가 멀어진 건 아닙니다. 기본 형태가 잦다거든. 잦다라는 말이 뭡니까? 어떠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잦다라고 그러죠? 자주라는 의미, 어간의 그 원래 의미에서 멀어진 게 아니다. 여기는 그냥 접미사 우를 붙여서 부사로 만든 거지, 그치? 잦다에 우 붙여서 자주가 된 겁니다. 나는 참아 그의 눈을 볼 수 없었다. 언니는 쏟아지는 졸음을 잘 참았다. 자, 참다하고 여기 참하고 다르죠?
그죠?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차마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차마도. 그 일은 나부터 모범을 보여했다. 부원 모집 공급문이 게시판에 붙었다. 아, 이것도 의미가 다르지, 그치? 예, 붙인 거랑 나부터랑 예, 다릅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말로 의미가 달라졌네. 그러면 조차 자마 붙어 4번이 되겠군요. 질문 없어요. 14번 문제입니다.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활동. 품사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문장 성분으로 실현된다. 품사가 어떻게 문장 성분으로 실현되는지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아까 다 설명했어요. 빵은 동생이 간식으로 제일 좋아한다. 이때 은 뭘까? 은. 민서야 뭐니? 은. 물음. 이거 보조사야. 조사 아니다.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조사는 이 가. 주격조사는 이 가밖에 없어요. 은느는 보조사다. 보조사는 뭐니? 일정한 의미를 집어넣는 거를 보조사라고 그래. 빵은 동생이 간식으로 제일 좋아한다. 그럼 다른 건 싫어한다는 의미가 생겨. 형은 아주 옛 물건, 이거 순서대로 가야 되겠구나. 명사가 격조서와 결합해 목적으로 쓰였다. 맞습니까? 목적으로 쓰였어? 빵은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원래는 우리가 목적격 조사는 을룰이지만 여기는 목적격 조사 대신에 은을 쓴 겁니다. 빵은 목적어가 맞죠? 그쵸? 네, 그래서 명사가 격조서와 결합해 목적으로 쓰였다. 다시. 뭔 소리 하는 거야. 예. 자, 명사가 격조사와 결합해. 자, 방금 얘기했다. 이거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죠. 보조사. 이대심. 예. 은느는 격조사 아닙니다. 얘는 보조사야. 형은 아주 옛 물건만 항상 찾곤 했다. 2번 B. 부사가 관형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였다. 맞습니까? 아주가 뭘 꾸며주고 있어? 아주 옛 이렇게 되죠. 그쵸? 부사가 관형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였다. 맞네. 이거 설명이. 나중에 어른 돼서 우리 다시 만나자. 명사가 조사와 결합 없이 주어로 쓰였다. 이때 어른은 주어가 아니라 뭘까요? 어른 뭘까? 보호. 어디랑 연결되는 거 봐요. 어른이 돼서 되다 아니다 연결하는 게 뭐였어? 보호잖아. 그치? 어른이 되다. 이거야 원래 이게 원래 형태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어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보호. D. 친구가 내게 준 선물은 장미였다. 명사가 어미와 직접 결합해 서술어로 쓰였다. 그렇습니까? 어미가 아니죠? 어미가 아니라 얘는 원래 뭐야? 장미이다. 여기에 얻다가 온 거지. 그치? 자, 어미랑 결합한 것이 아니라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해서 서술어로 쓰이는 거죠. 다람쥐 3마리가 나무를 오른다. 수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이거 수사 아니죠? 얘 뭐야? 뒤에 단위명사를 꾸며주는 수관형사다. 수관형사. 관형사입니다. 수사가 아니라 수관형사. 질문.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은 이 설명을 좀 면밀하게 좀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자잉? 이런 게 이제 낚이는 거지. 15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종세국은 나와 있고 훈민정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세국 문제 풀 때는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보는 게 아니라 현대어 풀이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1번. 말싸미와 홀배에 쓰인 주격정사는 주격조사는 그 형태가 동일하고 그러니 그래요. 동일해 안 동일해? 미사 같아? 기억이 안 나죠? 자,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보란 얘기야. 현대국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되어 있고 그치? 말싸미 이 되어 있고 현대국어는 하는 바 가 되어 있는 거야. 현대국어가 다르죠?
다른 건 다른 거야. 기준은 현대국어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미리 얘기한 거 얘기했지만, 자,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서 안 쓰는 경우. 즉, 체언에 받침이 있으면 동그라미는 이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이를 썼어. 그 다음에 이 모음 뒤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싸미 같은 경우는 기본 형태가 말쌈,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이를 쓴 거고, 배는요,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동그라미 없는 주격조사 이를 쓴 거야. 그래서 모양이 다르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게 내신형이잖아. 그쵸? 내신형이기 때문에 니들이 이거를 모를 수가 있거든?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현대어 보는 겁니다. 현대에서는 이로 되어 있고 가로 되어 있지. 그치? 네, 현대어가 다르다는 것은 중세국어도 다르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1번 형태가 동일하군? 아니요. 달라. 두 번째. 한이라의 하다는 현대국어의 동사 하다와 품사가 동일하고. 자, 현대국어에서 동사 하다는 동사죠, 동사. 그치? 그러면 여기서 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 사람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 많다는 동사가 아니라 뭡니까? 형용사죠, 형용사. 네, 그래서 2번도 설명이 틀렸다. 자, 근데 이제 설명을 좀 더 해야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 요령은 현대어 풀이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한 거고, 중세국어에서 하다는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아래아자 하다와 현대국어랑 똑같은 하다. 아래아자 하다가 무엇이 되다, 무엇을 하다, 되다와 하다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하다는 많다의 의미와 크다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형용사로 씁니다. 형용사로. 자, 다음에 3번. 이 랄과 세로에는 동일한 강약을 표시하는 방점이 쓰였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방점 표시는 언제 쓰는 겁니까? 방점은 언제 쓰는 거지? 강약 표시가 아니라 높낮이. 그죠? 네. 높은 소리냐, 낮은 소리냐, 평성, 거성, 상성. 이렇게 들어가죠? 강약 표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살짝 내신형이네, 이거. 예. 그 다음에 헤어와 뼈남게 하고자에는 모두 피동 표현이 있어요. 그럼 피동은 뭡니까? 주어가 당하는 표현이죠?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거야. 이거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어 풀이를 보는 거지. 그치?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자, 이게 쉽게 익히다. 사람들이 쉽게 익히다. 피동 표현이 아니죠? 이해되니?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 잘 풀면 돼. 편하게 하다, 개하다. 이건 피동이 아니라 얘는 사동이네. 이해되셨나요? 개하다는 사동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동 표현 틀렸고. 5번. 수매에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쓰다가 쓰였군. 날로 쓰매. 날마다 쓰는데 여기 있죠? 현대 풀이가 사용하다. 맞다. 다음 5번이 되겠습니다. 야, 근데 문제가 쓰레기입니다. 이거 9월이면 평가 문제인데 뭐 이렇게 냈지? 거의 내진형처럼 문제 냈네. 근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중세고 생각이 안 나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은 현대어 풀이를 기준으로 해서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되니? 99% 안 벗어나. 0.1% 1% 정도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99%는 현대어 풀이로 보면 맞습니다. 질문. 쉬는 시간.